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인터뷰도 함께 들으셨는데 일단 백종범 골키퍼가 뭐 원인 제공해 준 것이다. 일단 뭐 그런 걸 떠나서 뭐 문제는 팬들이 잘못된 거다 등등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백종범 선수 때문입니까? 아니면 일부 관중의 시비 걸기가 먼저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이 발단 원인을 분석하십니까? 그 경기 후에 기성용 선수가 얘기한 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발을 했다고 해서 상대가 다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죠. 예. 이거는 이제 법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기본 상식이고, 뭐 시비를 걸었다고 해도 먼저 폭력을 휘두르고 상해를 입힌 쪽이 범죄입니다. 더군다나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천 서포터즈들이 던진 물병의 개수는 100여 개가 넘었고, 네. 백종범 선수뿐만이 아니라 서울 선수 다수를 겨냥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들이 응원하는 인천 선수들이 나서서 말리고 있는데도 물병을 던졌습니다. 예. 이제 전반적인 상황을 볼 때는 누가 시발점이 됐느냐의 논쟁이 무의미할 정도로 좀 군중 심리 뒤에 숨은 폭력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더 큰 폭력이 안 일어나서 정말 다행이고 그리고 일부 아까 그 팬 얘기를 들어봐도 그라운드로 난입하려는 이런 움직임까지도 잠깐 보였었기 때문에 굉장히 더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던 위험한 순간이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자, 시작이 누구냐 떠나서 아무튼 행동이 잘못됐다라고 짚어주셨는데 아무튼 백종범 골키퍼에 대한 징계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뭐 가능성이 큽니까? 어떻습니까? 네, 이전에 2022년 9월에 좀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2부 리그의 김포FC 이상욱 골키퍼가 상대팀의 부천 팬들에게 박수를 보내면서 약간 도발을 한 것이 이제 어, 소요 사태로 이어지면서 제재금 250만 원 징계를 받았거든요. 영상을 보시면 백종범 선수도 3초가량 인천 서포터즈를 향해서 포효하며 주먹을 연달아 내질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과거의 징계가 백종범 선수에게 적용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어 보인다라고 하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일단은 뭐 해당 팀 인천에 대한 징계 논의가 조금 더 이제는 중요한 이슈가 아닐까 싶어요.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백종범 선수가 원인 제공이냐 뭐 시발점이냐 이런 걸 떠나서 일단 그리고 실제 여론도 팬들이 아무튼 잘못을 했다 이런 의견도 적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K리그 규정에 따르면 이물질 투척에 대해서는 일단 구단의 징계가 내려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인천 그 구단의 징계가 내려질 것이고 해당 클럽의 무관중 홈 경기, 뭐 제3구장 홈 경기 굉장히 중징계입니다. 응원석 폐쇄까지 이것도 중징계 이런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인천 구단에는 좀 어떤 징계가 내려질 걸로 예상하십니까? 네. 지금 많이 얘기되는 건 뭐 제재금 부과는 확정적이고요. 네. 그 외에 이제 무관중 홈경기나 응원석 폐쇄 이런 것들이 추가될 것으로 보이는데 공교롭게 K리그에서 최초의 무관중 경기 징계를 받았던 팀이 또 아, 인천입니다. 그래요. 당시 인천의 경우는 조금은 억울했는데 이제 뭐 마스코트가 이제 홈 경기 중에 도발을 했다. 그래서 상대팀 대전 팬들이 경기장에 난입해서 폭력을 행사하고 그것이 좀 빌미가 돼서 양팀 팬들끼리 좀 충돌하는 사례가 있었거든요. 예. 그로 인해서 프로축구 연맹에서 일단 홈 경기 질서 유지 미흡을 이유로 무관중 징계를 했었었고요. 아. 무관중 징계가 이제 역대 K리그에 두 차례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상황이 이번하고 비슷해요. 누군가가 자극을 했고 팬들이 거기에서 반발해서 난입을 한다거나 뭘 아. 투척을 한다거나 이런 사례였었거든요. 뭐 일각에서는 좀 더 수위가 높게 승점 삭감을 아예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있지만은 역시 징계라는 것이 전례들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도 최대치는 아마 무관중 홈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궁금한 게요. 뭐 그냥 인천 구단은 그렇다 치고 그 물병을 던진 그 개개인에 대해서는 그 관중에 대해서는 어떠한 뭐 제재나 처벌도 없는 건가요? 프로축구 연맹이 징계를 이제 선수가 아닌 팬들에게는 내리질 않습니다. 왜냐? 음. 구단의 징계를 내리는데 이거는 뭐 집단 관계를 보인 많은 사람들을 일일이 다 구별해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죠. 예. 그러니까 책임을 구단의 관리 소홀 문제로 돌리는 것인데, 근데 이것을 하는 거는 그렇게 함으로써 본인들이 좋아하는 팀에 피해를 끼쳤다는 문제 인식이라도 좀 받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음. 근데 이런 형태의 징계도 이제는 좀 한계에 봉착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하. 결국은 개개인에게도 구상권 청구라든가 경기장 영구 출입 금지 그런 유의 강력한 징계를 좀 내려야 한다고 보고 일단 뭐 이런 부분은 연맹이 아니라 인천 구단이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제 저녁에 인천 구단에서 프로축구 연맹 징계 전에 자구책을 발표를 했는데 아하. 향후 일단 두 경기 최소 두 경기 응원석을 전면 폐쇄할 예정이고 경기장 전 구역에 이제 페트병 및 캔의 반입을 금지할 거고 응원 물품도 좀 사전 신고를 하는 방식을 하겠다라고 했고요. 예. 무엇보다
투척한 이들에게 자진 신고를 권유했습니다. 자진 신고 시에는 구단 자체 징계, 아마도 경기장 출입 금지가 될 것 같은데 네. 이것만 적용하겠지만 만약에 자진 신고하지 않고 구단이나 뭐 팬들이 제보한 영상 등을 통해서 가려지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는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통해서 금전적 손해배상까지 다 청구하겠다는 게 인천구단의 입장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자진 신고 다 영상 남아 있으니까 대부분 알아서 신고하시라라고 자신들의 팬에게도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군요. 서정 기자가 보시기에는 이런 어떻게 보면 K리그 계속 붐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뭐 가족 간에도 많이 가고 어린 아이들 데리고 오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런 사태도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한국의 어떤 그 프로축구 서포터의 문화는 좀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날 경기장에 14,000명이 왔습니다. 음, 근데 한 100여 명이 안 되는 이들의 비이성적인 행동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거죠. 최근에는 이런 직접적인 가해 외에도 뭐 가령 욕설이나 예. 또 험한 표현이 들어간 응원가나 구호도 상당한 불쾌감을 준다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아하. 네, 앞서서 인천 팬분이 얘기하셨지만 많은 구단들이 좀 클린 서포팅, 우리 스스로가 즐길 수 있는 그리고 모든 관중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응원 문화 구축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고 서포터즈들도 거리감 두지 않으려고 분위기 조성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사실 일이라는 게 10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못해도 그 못한 게 더 많이 언급될 수밖에 없잖아요. 음. 그러니까 저는 저런 행위를 하는 분들에게 늘 드리는 얘기는 하나예요. 축구장 치외 법권이 아닙니다. 음. 축구장에서 자신들이 일으킨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책임을 져야 되고 앞서서 얘기 드렸지만 인천 구단이 하는 것처럼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엄중한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줘서 이제는 저런 행위들을 좀 억제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축구장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상에서 스트레스를 좀 풀러가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하다 보면 소리도 좀 지르게 되고 하는데 어느 정도 선이 있는 것이지 말씀하신 대로 치외 법권이 아닌 그라운드도 엄연한 법적인 또 통제를 받는 곳이니까 넘지 않아야 될 선은 지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요, 우리 서 기자님 연결된 김에 요거 하나만 좀 질문 드릴게요. 워낙 또 관심이 높은 이야기가 이제 국대 감독 어떻게 되는 것이냐 요거예요. 한국 대표팀 감독 6월에는 정해지는 거냐? 5월은 이미 이제 중선이 됐고 궁금한 게 어제 뉴스인가요? 그 이제 축구협회에서 협상 1순위였던 제시 마치 감독이 캐나다 대표팀으로 갔다 이런 소식이 있으면 그 사람 물 건너 간 거라는 소리 아닙니까? 그럼 누가 되는 겁니까? 사실 많은 국민들이 이 부분에 이제 또 스트레스를 받으실 것 같은데요. 예.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이 지금 감독 선임을 책임지고 있는데 5월 초중순에는 마무리하고 6월 A매치에는 맡기겠다라고 해서 1순위 후보로 지금 얘기하신 제시 마치 감독과 접촉을 했는데 좀 어이없게도 캐나다 대표팀 감독으로 오늘 새벽 우리 시간으로 선임이 공식 확정됐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캐나다의 이제 경쟁. 2파전이었는데 한국이 지금 잡지를 못한 거죠. 음. 지금 뭐 그 외에 이제 2순위, 3순위, 4순위 후보가 있는데 사실은 제시 마치 감독하고는 좀 커리어나 능력 면에서 차이가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6월 A매치는 아마도 정식 감독 없이 가야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아하. 또 대표팀 운영에 있어서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또 뭐 축구협회가 원치는 않았겠지만 어떤 좀 무능한 행정을 보여준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시 마치 감독에게 제대로 조건을 제시하지 않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제 말장난 죄송스럽고요. 네, 여기서 소호정 기자와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축구계 이슈가 있을 때는 역시 저희는 소호정 기자께 도움말을 여쭙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이렇게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